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곶감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화로 할머니가 많이 들려주신 그 얘기를 오늘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곶감 줄게 울음 뚝,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치신인 한동훈이 정치계의 거물인 모양입니다. 아니, 입 달린 정치인들은 거의 모두가 얼마나 한동훈을 비아냥거렸습니까? 여야를 포함해서. 하기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홍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비대위원장은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한동훈은 안 된다. 황교안처럼 선거 말아먹고 퇴출될 것인데 퇴출될 사람이 무슨 자기 경쟁자 운운하느냐,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아주 한동훈을 무시했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소실기 솔직히 홍준표는 한동훈이 선거를 치르면서 절대 다수당이 되거나 생각보다도 강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패해서 패장으로서 당에서 쫓겨나고 정치적인 입지도 원래 없었지만은 그 입지가 박탈되고 사라지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이 백수로 물러나 있고 당 대표 선거열이 서서히 달아오르게 되니까 홍준표의 거센 비난과 함께 유승민이, 오세훈이, 흔히들 잠룡들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집 나간 이준석까지 나라는 존재도 있다라고 알리면서 한동훈을 비판하는 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에서 건전한 비판은 있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승민이라든가 또 집 나간 이준석만큼은 절대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준석의 경우는 한동훈을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이 장관 시절에 이준석이가 한동훈과 교류하고 자기 사람으로 같이 친해보려고 하태경을 이용해서 얼마나 구애를 보인 바 있었습니까? 한동훈은 한마디로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광주 북콘서트장에서 이준석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다음 대선 후보 때에는 나와 훌륭한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헛물 켜는 헛소리를 한 것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출근하던 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동훈이 출근하면서 던킨 도넛에 커피를 들고서 출근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한동훈의 집과 법무부 청사의 출근길 동선을 다 확인했었죠. 한동훈이 저 들고 있는 던킨 도넛 커피가 그 동선의 어느 지점에서 샀나, 그걸 확인해 보니까 동선 사이에서는, 출근길에서는 던킨 도넛 매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언론에다가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다라고 공격해댔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마치 조국이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35일 됐을 때에 매일 텀블러 바꿔가면서 들어갈 때 머리 한번 휘젓고 보여주게 하는 조국과 똑같이 이준석이는 한동훈을 비아냥거렸던 것인데, 한동훈이 그날 바로 청사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광주 5.18 행사장에
참석을 하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서울역에서 커피를 사들고 출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망신살이 뻗쳤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동훈을 역으로 공격했던 것이 비겁한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나선다? 당의 대표가 된다? 그러니 우리 정치가 바르게 깨끗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인간 말종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는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비대위원이 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고 술 대접받고 성 대접까지 받았던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든 이재명이나 젊은 이준석이나 동급으로 취급을 해왔습니다. 인간 말종의 인간 쓰레기다. 그런데 엊그제 유승민이가 오세훈이가 한마디 하니까 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다시 복권에 비유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에 안 긁어본 복권이지만 한동훈을 평가절하했을 때에 언론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석을 비난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꽝이 나온 복권인데 또다시 긁어서 무엇 하겠느냐 라고 복권 얘기를 또 끌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 수준이 낮은 것이죠. 아니 1,000원짜리 복권을 한동훈에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도 정당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비유를 해야지요. 한마디로 무식한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머리를 써야지요. 지혜를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성접대 문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고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복수 전광은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그 학력 자체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데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문제부터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기 문제는 묵묵부답이면서 남 한동훈에 대해서는 너무 뛰어난 경쟁자니까 허물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같은 과의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으면서 복당을 하고 유승민 배신의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하고 듣고 있는데 자기가 당 대표로 한번 나서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한동훈이 다시 당 대표로 나서게 된다면은 당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논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승민이 당에 있을 때에 당의 한 공적은 무엇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경쟁자가 나오게 되니까 두려운 것이죠. 자, 이전에는 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한동훈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선거 참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 과거에는 무조건 쉬는 거지요. 정치계에서 휴식기 내지는 사라지는 것이 통례인데 그 인기가 높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보통 예인데 아니 한동훈은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여일 조금 넘을 뿐인데 뿌리도 약한데
아니 그 상승세는 꺾어지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연 선두, 여야를 포함해도 당당 2위, 그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야당으로 볼 때는 참으로 거북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비롯해서 거의 모두가 한동훈을 아까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호랑이보다도 아기가 곶감이 더 무서워서 울음을 뚝 그쳤다라는 할머니가 전해주시는 그 우화처럼 한마디로 한동훈이 곶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서로들 의정 질의를 하려고 앞다퉈서 나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망신 배지를 달았던 민주당 의원들 망신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박범계, 김의겸, 최강욱, 김남국, 또 검사의 대선배라고 자칭 의정 질의에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한동훈을 깔아뭉개려고 했었던 김회재, 참 무식하지요. 참 무식합니다. 또 송영길이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동훈을 욕하다 그것도 그냥 보통의 소리로 욕하는 것이 아니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면서 한동훈을 건방진 자식, 어린 자식 하면서 얼마나 몰아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송영길이도 시간이 지나고 형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나중 세월이 지나고 그 영상을 돌아보면은 송영길이었지 멋쩍스러운 그런 표정 짓지 않겠습니까? 에그, 내가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었나? 분명히 송영길이가 입으로 한탄의 소리를 저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한동훈을 통해서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망신 정도가 아니라 개망신을 당하면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그야말로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겉으로야 점잖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한동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속으로들은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호락호락할 상대는 결코 아니다. 한동훈이 비록 정치에 들어와서는 지금 100여일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130여일 정도. 초짜인데 한동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관계자나 야당의 관계자 모두가 이렇게 예민하게 한동훈의 정치 복귀, 사실은 뭐 정치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정치 복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민감한 반응과 함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다 한동훈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말과는 다르게 예민하게 말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백수 한동훈이 어느 칼국수집에 나타났네. 선거 때 신었던 운동화를 보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언론이 뉴스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아니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인데 관심조차 없는 것이 정치계 풍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동훈이 오랜만에 밖에 나돌아 다니는 것, 사람이라 나돌아 다닐 수가 있지요.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요? 어느 누가 당 대표로 나선다고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끌어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사자 본인은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데 입방아지라는 참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치계에 입방아지라는 참새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한동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믿고 싶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반드시 한동훈을 떠올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빛났던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결기와 그리고 의지를 보였기에 국민들은 박수와 지지를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한동훈이라는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빛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동훈이 검사 시절에 똑똑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어떻게 수사를 했고 어떻게 처리를 완벽하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 성과, 수사 결과는 늘 윤석열이 발표하면서 윤석열의 결과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 자체는 윤석열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한동훈을 장관으로 내세운다.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한동훈은 검찰총장급 정도로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바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을 임명을 했습니다. 나라의 재상이 되는 그런 순간 아니었습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꼈던 것이 과거의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그 재임 기간 동안의 비난보다는 칭찬이 끊임없이 한동훈에게 쏟아졌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처음 느꼈던 호감적인 긍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을 대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본체, 본 실체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서 벼락 출세했던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 말종의 그런 쓰레기 행태를 보인 바 있었습니까? 백수가 되고 사라지길 바랐던 한동훈인데 오히려 한동훈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의 일면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지금의 한동훈, 그리고 어렸을 때의
청년 때에 한동훈에 대한 삶이 조명이 되면서 한동훈이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해온 것이 그대로 몸에 배어서 지금도 빈틈이 없이 깨끗함, 공정함, 정직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국민들 한 분 한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 말년 때에 얼마나 곤혹을 치른 바 있었습니까? 떠돌이 검사 다 추미애가 만들어준 것이죠. 낭인 검사, 좌천 검사로 지내왔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그 시절 말은 하고 있지만은 당사자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으리라 상상이 가지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든 기간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공이 깊은 그런 말을 한동훈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표현이고 한동훈의 내공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백수가 된 한동훈, 위로의 화환이 국회의사당 길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늘 이럴 때에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늘이 지켜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있다가 백수가 된 한동훈에게 정치 생명이 일단 중단이 되었다라고 비아냥은 거리지만 한동훈은 그나마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 정치 경력이 사라지면서 정치계에서 완전 퇴출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심은, 국민은, 천심은 한동훈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의 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동훈을 통해서 우리 정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소야대, 거대 야당, 횡포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썩어 빠진 우리 정치가 정말 깨끗하게 바뀌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뜨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대안을 한동훈을 통해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여야를 떠나서 한동훈과 멋지게 깨끗함을 경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정치적인 경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뒷배경 힘을 이용해서 억누르려 한다면은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를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동훈이 정치판의 전면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